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 온열질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라 닭과 오리 등 모두 36,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여수판 노근리 사건인 안도 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150여 명의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했는데도 유족들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에 다양한 콘텐츠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박람회장 내 국제관 시설 이용률만 70%에 이르는 등 사후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해남에서 올해 첫 벼수학이 시작됐습니다. 같은 땅에서 1년에 벼를 2번 재배하는 이기작 시대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전남 지역에도 온열질 환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따르면 이달 현재 도내 온열질 환자는 열탈진 37명과 열사병 22명, 열경련 7명 등 모두 74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축 피해도 잇따라 도내 98개 농가에서 닭 2만 6천 마리, 오리 2천 마리 등 모두 3만 6,50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실내 무더위 쉼터를 조성하고 경로당 마을회관에 냉방비를 지원하는 등 폭염 비상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인명 재산 피해 최소화에 나섰습니다. 전남에 거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되면서 방역당국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지난달 29일 목포에 거주하는 외국인 선원이 최초 확진된 이후 목포 12명과 여수 1명 등 외국인 선원 13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까지 외국인 선원 561명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했으며 오는 8일까지 외국인 고용사업장과 근해업 출항전 선박 등에 종사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순천에서 화이자 백신을 맞은 30대 여성이 사흘 만에 숨졌습니다. 순천시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순천대에서 화이자 백신을 1차 접종한 31살 A씨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다 의식을 잃었고 결국 지난 1일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 A씨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민간인들이 희생된 대표적인 사건이 노근리 사건이죠. 당시 여수시 안도 이아포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특별법 제정으로 진상조사가 이루어진 노근리 사건과 다르게 여수 이아포 사건은 71년이 지난 지금도 정확한 사건 경위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7살이 된 이춘혁 씨. 이 씨는 71년 전 오늘 그 끔찍했던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부산에서 출발한 피난선이 여수시 남면 안도리 이아포 포구에 잠시 정박해 있을 때였습니다. 미군 폭격기 4대가 날아와 갑자기 무차별 폭격을 시작했고 이 씨의 부모님과 동생 2명을 비롯해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번 폭격하고 갔다가 조금 있다 또 2차 와서 폭격했어요. 그 바람에 사람들이 350명 중에서 150명이 희생됐습니다. 정부는 살아남은 피난민들을 모두 배에 태워 다시 거제도로 보냈고 시신과 피난선은 불태워버렸습니다. 지난 2010년 1기 진실화해위원회는 당시 미군의 폭격이 불법적이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사건과 관련된 문서가 부족해 가해 주체를 특정하지 못했고 이미 공소시효도 끝난 지 오래돼 유족들은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6월 위령 사업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추모 시설과 공간을 만들고 다시 진실규명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타오지 사람이거든. 따져보면 부산 사람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흐르는 동안 희생자들의 직계 가족들은 대부분 숨졌고 남아있는 자료도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본격 활동을 시작한 2기 진실화해위원회가 조사할 사건에도 이아포 미군 폭격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국가의 폭력인데 이 억울하게 죽은 그 국민에 대한 한을 좀 풀어줘야 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책임을 좀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아포 포구의 바다 밑에는 지금도 71년 전 희생자들의 아픔을 간직한 피난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가 가두리 양식업의 안정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서남해수 어류 양식수협과 공동으로 도비와 시비 포함 총 4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내년 4월까지 저온 저장고와 소매시설, 사무공간 등을 갖춘 산지수산물 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하고 이달 안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유통물류센터가 건립되면 관내 303개의 가두리 양식어가가 생산하는 수산물의 수급 조절과 원가 절감은 물론 적조 등 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 수매로 어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수 세계박람회장이 다양한 콘텐츠로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재단 측은 올 들어서만 8건의 업무 협약 체결로 박람회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즐길거리가 박람회장 곳곳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이 여수 세계 박람회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수를 상징하는 동백꽃을 화려한 색채와 빛으로 표현하는가 하면 여수 밤바다는 영상과 음악에다 향기까지 더해져 오감으로 그려냅니다. 박람회장 국제관에 들어선 전시관에는 세계적인 명화와 아름다운 자연을 역동적이면서도 환상적으로 옮겨놓았습니다. 그 전체 테마를 여수와 어울리도록 오션이라는 큰 테마로 해서 몰입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오픈을 했습니다. 여수를 찾는 분들이 저희 그 뮤지엄에서 다양한 몰입형 콘텐츠를 체험하시면서 올 가을 개관을 목표로 주제관에는 익스트림 스포츠 체험 시설이 공사에 들어갔고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4차 산업연구소가 올해 안에 설립됩니다. 여수 엑스포 최고의 볼거리였던 비고쇼가 업그레이드되고 연예인 캐릭터를 활용한 박람회장 메타버스가 구축됩니다. 최근 무료로 운영에 들어간 펫 플레이 그라운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특히 한류의 열기를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기숙형 K-팝 트레이닝 센터 건립은 새롭게 기대를 모으는 사업입니다. 엑스포 여기 있고 숙박시설 되어 있고 교통과 모든 그 주변 환경들이 좋기 때문에 마이스 복합지구로의 어떤 발전 이게 이제 향후 COP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있는 화두이고 박람회재단은 올해 들어서만 주식회사 남이섬과 대전 마케팅공사 등 8건의 업무 협약을 체결하며 다양한 콘텐츠를 유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장 내 국제관의 시설 이용률은 70%에 이릅니다. 또 디지털 갤러리를 중심으로 10여 개의 크고 작은 식음료 상가가 들어서 관광지의 면모도 갖춰가고 있습니다. 여수 엑스포 10주년을 앞두고 세계박람회장이 여수를 대표하는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아직 뜨거운 여름, 땅끝 해남에서는 올해 첫 벼수확이 시작됐습니다. 모내기부터 수확까지 100일밖에 안 걸리는 품종인데요. 이처럼 같은 땅에서 1년에 벼를 2차례 재배할 수 있는 이기작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연일 계속된 폭염 속에 콤바인이 힘차게 논을 가로지릅니다. 지난 4월 모내기해 105일 만에 다 자란 벼를 처음 거두는 날. 수확을 앞둔 밤사이 90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벼 줄기들은 쓰러졌지만 나달들은 노란빛으로 여물었습니다. 첫 수확이라 기분은 좋고 또 이제 이걸 또 이기작을 할 거니까 또 기대도 되고 그럽니다. 전국 쌀 생산량 2위인 땅끝 해남에서 올해 처음 시도된 벼 이기작 농법. 벼를 수확한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이모작과 달리 100일이면 자라는 극조생종 벼를 이용해 1년에 벼를 2차례 수확하는 겁니다. 수확 직후 또다시 모내기에 들어가 10월 말 재차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1000제곱미터마다 900kg 이상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고가의 햅쌀 시장도 선점하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해남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벼를 2번 심습니다. 2번 심게 되면 농가 소득이 2배로 증대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8월 이후 집중되는 태풍에 앞서 수확을 마칠 수 있어 벼 침수와 쓰러짐 등의 피해 우려도 한시름 덜었습니다.
8월에 태풍과 폭우가 집중되는데요. 이걸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이렇게 생산함으로써 햅쌀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국내 품종으로 조기 재배에 성공한 해남군은 내년에는 극조생종 재배 면적을 5헥타르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여수시가 웅천택지 정산소송 반환금은 매각 수익금의 일부라며 혈세 낭비라고 비판한 시민단체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최근 법원이 웅천지구 정산금 반환 소송에서 194억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이는 웅천지구 개발업체가 2018년 납부한 4,025억 원 중의 일부라며 매각대금 수익금에 해당하고 일부에서 말하는 시민혈세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시는 또 현재 소송 대리인의 검토 의견을 받아 대법원 상고 중에 있으며 해당 업무에 참여했던 직원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해 최종심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수소산업 발전을 위해 전라남도와 광양시 포스코가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오늘 전남도 포스코와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수소 버스 화물차 특수충전소와 수소 출하센터 구축 운영, 수소 시범도시 특화단지 조성 등을 위해 공동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는 2050년까지 그린 수소 500만 톤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수소 사업 부문 매출 30조 원 달성을 통한 그린 수소 선도 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 등 댐 하류에서 벌어진 수해 원인이 댐과 하천에 관한 제도와 운영의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학회 등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여름 집중호우 당시 구례 등 17개 지역에서 벌어진 홍수 피해가 홍수 관리 미흡, 방제 예산 부족 등 운영상의 허점 때문에 발생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댐 관리기관과 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지 않은 부실한 조사와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7월 전남 지역 소비자 물가지수가 모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의 7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전남 소비자 물가지수는 108.43으로 전달과 비교해 0.3%,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3.2%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체감 물가를 반영하는 생활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가 올랐으며 식탁 물가와 직결되는 어패류와 채소, 과실류 등 신선식품 지수가 높게 뛰었습니다. 전두환이 오는 9일 예정된 사자 명예훼손 혐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합니다.